소띠의 기운과 성격. 묵직한 땅 위에서 싹을 키우는 인내의 별. 소띠는 12지지 중 축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축토는 겨울의 마지막, 얼어붙은 땅 속에 생명이 다시 움트는 자리입니다. 눈으로 덮인 대지는 차갑지만 그 아래에서는 봄의 씨앗이 천천히 숨을 쉽니다. 그래서 소띠의 본질은 한마디로 조용한 준비,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입니다. 소띠 사람들은 처음엔 말이 적고 무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계산된 판단력과 강한 책임감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가 있습니다. 그 끈기는 고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시간표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포기할 때 소띠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길을 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소띠를 겨울 끝의 땅이라 부릅니다. 차갑고 고요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기운이죠. 소띠는 토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토는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만들고 다른 오행을 품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운 덕분에 소띠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존재로 자주 보입니다. 주변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침착해지고 위기 속에서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점이 장점이지만 때로는 표현 부족으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하지만 감정을 담아두는 버릇이 있어서 가끔은 차갑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소띠의 사주는 계절로 치면 겨울과 봄 사이의 문턱입니다. 이 시기는 세상의 기운이 멈추는 듯 하다가 갑자기 물이 녹고 새싹이 올라오는 전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띠 사람들은 인생 전반에서 변화보다 안정,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합니다. 삶의 리듬이 느리지만 돌아보면 늘 제자리에 서 있던 적이 없습니다. 한 걸음씩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이 띠의 진짜 힘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소띠는 근면과 현실 감각의 별입니다. 꿈을 꾸되 허황되지 않고 계획을 세우되 현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 재테크에서도 기초를 다지는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토의 기운이 지나치면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때로는 계획보다 감각을 믿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묵직한 신뢰형입니다. 표현은 많지 않지만 한번 인연을 맺으면 쉽게 끊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친구, 꾸준히 일을 맡는 동료,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소띠의 인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두다가 한 번에 터뜨릴 수 있으니 이 띠에게 필요한 덕목은 느낌을 제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소띠의 상징 동물, 소는 단순히 노동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 성실,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흙을 갈아엎고 땀을 흘려 씨앗을 품는 존재. 조용히 땅을 밟는 그 걸음이 결국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소띠의 운도 이와 같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꾸준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소띠에게 세상은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같은 걸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소띠는 바로 그 드문 사람입니다. 겨울에 흙이 얼어붙어도 그 속에서 물이 흐르고 씨앗이 자랍니다. 당신의 끈기와 성실은 느린 듯 보이지만 꾸준함이야말로 운이 가장 좋아질 때 드러나는 복의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띠의 진짜 강점은 단단함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부드러워질 줄 아는 유연함, 그 균형이 완성될 때 운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멈춘 듯 보이지만 당신의 복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당신은 자신만의 속도를 믿으세요. 겨울의 끝 그 고요한 흙 속에서 당신의 봄은 이미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띠의 성장은 컵보다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눈에 띄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지만 소띠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그 시간의 무게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소띠의 복은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쌓여온 묵직한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흙은 한 번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갈아엎으면 그 땅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소띠는 자신의 속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느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깊이 뿌리 내렸다는 뜻이니까요. 겨울의 땅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봄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가장 잘된 사람이 바로 소띠입니다. 1949년생 소띠 2025년 12월 운세. 고요한 흙 속에서 새싹이 준비되는 달. 총운.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1949년생 소띠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12월은 자월, 겨울의 기운이 가장 깊은 시기이자 한 해의 결실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씨앗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키축년에 태어난 사람, 흙의 중심인 키토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키토는 논밭의 흙처럼 부드럽고 다정하지만 겨울에 차가운 물과 만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예전보다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건 불안의 징조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에요. 묵은 감정이 흘러나오고 오래된 기억이 스스로 떠올라 당신의 마음을 비워주는 시기입니다. 물이 진흙을 씻어내듯 당신의 내면도 천천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12월은 음기가 가장 강한 달이지만 동지를 지나면 서서히 양기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에요. 당신에게 12월은 그동안의 성실함을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 당신 안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만들어집니다. 기축년생의 사주는 토가 중심이므로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근면한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수기운은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니 괜히 예시를 생각나거나 예전 인연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이달에는 생각이 깊어지면서 삶의 방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자월의 물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판단은 오히려 예리하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의 기운은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 찬 수기운이 신장과 혈압, 순환계를 자극하니 따뜻한 음식,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덮여야 합니다. 건강이 안정되어야 생각도 뚜렷해집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년의 복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지금의 느린 걸음이 바로 내년의 탄탄한 밑바탕이 됩니다. 재물운. 이번 달의 재물운은 안정 속의 기회입니다. 돈의 흐름이 빠르진 않지만 끊기지도 않습니다. 흙과 물이 만나는 구조라서 서서히 스며드는 재물이 생기는 달이에요. 키축년생은 원래 금전 감각이 뛰어나고 돈을 지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만 12월의 수기운이 강하므로 감정이 재물에 영향을 주는 달이 됩니다. 기분이 흔들리면 지출이 늘고 마음이 안정되면 재물이 모입니다. 이 시기의 포인트는 계획적인 정리입니다. 12월의 물기운은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묵은 돈 문제를 해결할수록 내년 재물운이 맑아집니다. 특히 중순 이후엔 지연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미뤄졌던 정상금, 거래 잔금 혹은 자녀를 통해 들어오는 금전적 도움 등이 그것입니다. 물의 흐름은 느리지만 방향은 정확합니다. 22일 동지 전후에는 재물의 문이 열리며 그동안 막혀있던 일이 풀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 내년의 예산 계획이나 투자 방향을 정하면 복이 큽니다. 단, 감정적인 소비는 피하세요. 기분을 풀기 위한 지출은 이달엔 손실로 이어집니다. 돈을 쓸 땐 이것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감정을 달래는가를 구분하세요.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재운은 맑게 흐릅니다. 또한 이번 달은 사람이 곧 재물인 시기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 거래처, 친구를 통해 뜻밖의 정보나 금전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장 사업운. 직장운은 평온 속에서 책임이 커지는 달입니다. 자월의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관성은 규율과 명예 그리고 책임을 뜻하죠. 즉, 이번 달은 신뢰가 큰 자산이 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한 해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동안의 성실함이 수치로 드러나고 상사나 동료가 당신의 진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14일 이후에는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속 상사뿐 아니라 다른 부서나 고객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는 관계 유지가 핵심입니다. 자월은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확장보다 기존 인연을 잘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끊겼던 거래처나 오래된 고객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인연은 내년 상반기에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 새 계약이나 큰 투자는 잠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지금의 물기운은 아직 얼어있어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유지와 점검의 달입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직장 내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고 말보다 절차와 근거를 우선하세요. 18일과 24일에는 오해나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이날만큼은 침묵이 복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세요.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그 태도가 내년 봄 확실한 결실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 애정운. 이달의 인간관계는 정리와 재회가 함께 옵니다. 수기운은 감정의 흐름을 상징하므로 그동안 눌러둔 감정이 자연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정이 깊어집니다. 한 해를 함께 보낸 가족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피어나죠. 단 표현이 서툴러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말보다 행동이 복입니다. 따뜻한 식사, 작은 선물, 짧은 산책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가르침보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짧은 격려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부 관계도 안정적이지만 감정의 온도가 살짝 식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걷는 저녁길이 복을 부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오랜 인연과의 재회가 있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년의 귀인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진 않지만 조용히 오래 이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길일은 12월 3일, 8일, 14일, 20일, 30일입니다. 3일은 귀인운이 강해 중요한 미팅과 협의에 좋습니다. 8일은 문서계약운이 맑고 14일은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22일 동지는 음양이 교차하는 시점으로 새 결심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30일은 한 해의 복이 모이는 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운이 밝아집니다. 주요일은 10일, 18일, 24일, 28일입니다. 10일엔 피로 누적, 18일엔 문서착오와 판단착오, 24일과 28일엔 감정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날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복을 대신합니다. 마무리하며 1949년생 소띠에게 2025년 12월은 정리의 끝에서 새 출발이 움트는 달입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그 속에선 새 기운이 자라고 있습니다. 흙은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듯 당신의 삶도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은 쉬는 게 곧 준비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세요. 겨울의 흙 아래에서 새싹이 자라듯 당신의 복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1961년생 소띠 2025년 12월 운세. 고요한 흙 속에서 금이 완성되는 달. 총운. 1961년생 소띠에게 2025년 12월은 겨울의 흙 속에서 빛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당신의 천간 신금은 귀금속처럼 정제된 금, 시간과 단련을 거쳐야만 빛을 내는 기운입니다. 지지의 축토는 겨울의 차가운 흙으로 겉은 얼어붙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월은 물의 달, 모든 온기가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순환이 깨어나는 때입니다. 이 셋이 만나면 차가운 흙 속에서 금이 물에 닿기는 형상이 됩니다. 즉 겉으론 고요하지만 내면은 정리와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신금의 사람은 본래 섬세하고 원칙적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쫓기보다 자신의 리듬을 지키며 완성되지 않은 것을 끝까지 다듬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의 기운은 바로 그 집중력에 복을 더해줍니다. 오랫동안 쌓인 일이나 감정이 하나씩 정리되고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멈춤이 아니라 정리의 신호입니다. 마음이 정돈될수록 운은 맑아지고 삶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시기엔 외부의 변화보다 내면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겨울에 흙이 얼어붙을 때 그 아래에선 봄의 뿌리가 자라죠. 지금은 바로 그 숙성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조용히 보내는 동안에도 기운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강은 혈압과 순환기 그리고 수면, 리듬을 챙기세요. 찬 기운이 몸을 식히면 마음의 온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따뜻한 음식과 꾸준한 산책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복을 부릅니다. 몸이 편안해야 운도 순조롭게 흐릅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은 정리와 숙성의 달입니다. 당신의 느린 걸음 속에서 내년의 빛이 자라고 있습니다.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느리지만 단단한 복의 흐름입니다. 급격한 수익은 없지만 자산의 구조가 안정됩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수입보다 지출을 조절하게 만들고 신금의 꼼꼼함이 재정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초순에는 가족, 건강, 연말 정산 등으로 지출이 많지만 이 돈은 대부분 의미 있는 곳으로 쓰이게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신금은 필요한 곳에 쓰는 소비가 복이 되는 기운입니다. 14일, 22일, 30일은 금전의 흐름이 밝은 날입니다. 14일엔 미뤄졌던 돈이나 거래가 들어오고 22일 동지에는 재정 계획을 새로 세우기에 좋습니다. 30일은 장부를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로 돈의 기운이 가장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이 세 날에는 돈보다 방향을 점검하세요. 자산의 흐름을 명확히 해두면 내년의 재물운이 훨씬 강해집니다. 후반부에는 귀인의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신뢰하던 사람 혹은 오래된 인연을 통해 현실적인 수익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판단하면 복이 커집니다.
다만 10일과 18일에는 투자나 문서 실수를 조심하세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두르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재물운은 정직과 질서의 운입니다. 금이 서두르면 깨지지만 천천히 닦이면 빛이 납니다. 지금의 질서가 내년의 풍요를 만듭니다. 사업 직장운. 직장과 사회적 운은 평가와 신뢰의 완성기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관성을 자극해 한 해 동안 쌓은 성실함이 결과로 드러납니다. 직장에서는 평가나 보고 결산이 이어지며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당신의 노력이 주목받습니다. 14일과 22일에는 귀인의 도움이 강하게 들어오며 당신의 이름이 신뢰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사업자는 확장보다 정비의 달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약속보다 기존의 관계를 다듬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시기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내년의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24일과 28일엔 언젠가 착오를 피하세요. 이날엔 침묵이 복이고 기록이 방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직장운은 조용한 상승선, 신뢰의 완성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당신의 자리는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정운. 이달의 인간관계는 따뜻한 화합의 달입니다. 신금의 냉정함이 자월의 물기운으로 부드러워지고 사람 사이의 온기가 회복됩니다. 가정에서는 안정과 감사의 기운이 깃듭니다. 함께한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 복이 커집니다. 오래 함께여서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는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작은 배려와 대화가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는 가르침보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회적으로는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잊고 지냈던 사람과의 재회가 내년 귀인운의 시작이 됩니다. 톡신이라면 20일 이후 연애운이 열립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진심이 깊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길일은 3일, 8일, 14일, 20일, 28일, 30일입니다. 3일은 좋은 소식이 들리고 8일은 문서와 계약운이 활발합니다. 14일은 재물운이 상승하고 22일 동지는 전환과 결심의 날, 28일 조용한 점검 정리가 복을 부릅니다. 30일은 가족 화합과 마무리의 복이 따릅니다. 주의할 날은 10일, 18일, 24일, 28일입니다. 이날은 감정이 예민해지고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말을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무리하며 1961년생 소띠에게 2025년 12월은 고요한 흙 속에서 금이 완성되는 달입니다. 겉은 차갑지만 그 속에서는 빛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년을 위한 숨고르기입니다. 당신이 다듬는 생각 하나, 정리하는 관계 하나가 모두 내년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겨울에 흙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와 후회, 그리고 다시 피어날 꿈이 함께 있습니다. 인내는 느리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금이 스스로 녹슬지 않듯 당신의 마음도 결국 반짝일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것이 소띠의 12월이 품은 복입니다. 1973년생 소띠 2025년 12월 운세.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물이 길을 찾는 달. 총운. 1973년생 소띠에게 2025년 12월은 얼음 밑에서 물이 조용히 길을 찾는 달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개수, 달의 기운은 자수, 그리고 당신의 본기는 축토. 명리학적으로는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형상으로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생명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자월은 수기가 절정에 이른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 세상이 가장 차갑고 고요할 때지만 그 안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이 이미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당신은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흙이 물을 머금어야 새싹이 자라듯 혼란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초순에는 피로가 쌓이고 감정의 파도가 잦습니다. 사람과의 거리감이 생기거나 예전의 감정이 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지금은 움직이기보다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흙은 고요할 때 생명을 품고 너무 흔들리면 기운이 새어나가니까요.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중순으로 가면 기운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12월 14일부터 22일 사이 당신의 마음속 방향이 다시 정돈되고 정리되지 않았던 일들이 차례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22일 동지는 양기가 되살아나는 날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음이 극하면 양이 태어난다는 시점으로 그동안 막혔던 길이 서서히 풀리고 작은 결심이 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후반부엔 내면이 안정되고 중심이 선다. 특히 26일 이후엔 피로가 풀리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이 시기의 다짐은 내년 3월의 실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은 신장, 위장, 혈류순환에 주의하세요. 물기운이 강하면 몸이 무겁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따뜻한 음식,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저녁에 찬바람을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물은 감정을, 흙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즉, 감정이 지나치면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지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구조죠. 이달의 균형 포인트는 따뜻한 리듬입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은 고요 속의 준비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마음의 정리가 복을 만듭니다. 겉은 얼어 있어도 당신의 시간은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물운. 이달의 재물운은 흐름을 다잡는 달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돈의 흐름을 흔들지만 축토의 흙은 그 물기를 안정시킵니다. 즉, 벌기보다 관리가 복이 되는 달입니다. 초순엔 가족, 건강, 세금, 명절 준비 등으로 지출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실질적인 지출로 이 돈은 소비가 아니라 순환의 역할을 합니다.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습니다. 따라서 돈을 쓰더라도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 22일, 30일은 재물의 흐름이 가장 맑은 날입니다. 14일엔 미뤄진 수입이 들어오고 22일 동지에는 내년의 예산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면 복이 큽니다. 30일엔 정리와 결산의 복이 따릅니다. 이 세 날은 돈보다 방향을 세우는 날입니다. 후반부엔 귀인운이 들어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조언이나 연결이 현실적인 수익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귀인은 실속형 사람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실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주의할 날은 10일과 18일입니다. 이날엔 충동적 소비나 판단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시기엔 물이 흙을 침범하므로 돈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출, 결제, 계약은 한 번 더 점검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재물운은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돈은 흙 위의 물과 같습니다. 흙이 단단해야 물이 고이고 물이 맑아야 흙이 숨을 쉽니다. 지금의 느림은 멈춤이 아니라 운의 균형을 잡는 시간입니다. 사업 직장운. 이달의 1호는 신뢰로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이 외부 흐름을 느리게 만들지만 이 느림은 오히려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띠는 본래 인내와 성실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초순에는 일의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결산, 마감, 보고가 겹치며 체력적으로 부담이 생기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지금의 노력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내년의 기회를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14일과 22일은 성과운이 강한 날입니다. 보너스, 인사평가 혹은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22일 동지 이후에는 새로운 협력 제안이나 직업적 전환의 기운이 움직입니다. 당장은 실행보다 판단이 우선입니다. 이 제안은 내년 23월에 현실이 됩니다. 사업자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확장은 금물, 구조 정비가 복입니다. 흙은 기반의 기운을, 물은 정보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정보보다 기반을 다질 때입니다. 24일, 28일은 주일입니다. 일정 지연, 대화의 오해가 생기기 쉬운 날이죠.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고 결정은 하루 미루는 것이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1호는 조용한 신뢰의 달입니다. 당신의 성실함은 이미 주변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신뢰가 내년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정운. 이달의 인간관계는 감정의 결핍을 녹이는 달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이 강해 감정은 깊지만 표현은 서툴러집니다. 그래서 오해나 거리감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엔 말보다 공감이 복입니다.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보다 행동이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가족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20일 이후엔 가정 분위기가 밝아지고 감정의 벽이 녹습니다. 부부관계는 차분하게 안정되고 커플은 오래된 갈등이 풀리며 신뢰가 깊어집니다. 싱글은 20일 이후 인연운이 강해집니다. 컵보다 속이 단단한 사람, 현실적이지만 진심이 깊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빠르게 타오르기보다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과거의 인연이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잊고 지냈던 사람 혹은 한때 도움을 받았던 이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속에 내년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의 인간관계는 기다림 속의 회복입니다. 감정의 온도를 맞추면 모든 인연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길일과 주의할 날.
길일은 3일, 9일, 14일, 22일 동지 26일, 30일입니다. 3일은 대화 협의가 잘 풀리는 날로 귀인의 조언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9일은 재정계획 정비에 척합하고 정리 결심의 흐름이 강한 날입니다. 14일은 일재물 평가에 상승운이 있어요. 숨은 성과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22일 동지은 음이 다하고 양이 생기는 전환점입니다. 마음의 리셋, 새로운 목표 설정에 길합니다. 26일에는 가족 지인 간의 오해가 풀리고 화합의 기운이 강합니다. 30일은 정리 결산의 복이 있어요. 오래된 일의 마무리의 최적의 날입니다. 주의할 날은 10일, 18일, 24일, 28일입니다. 10일은 집중력 저하 피로 누적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판단은 미루는 것이 좋아요. 18일은 감정 기복 언쟁 주의하세요. 말보다 침묵이 복을 부릅니다. 24일은 일정 혼선 서류 오류 가능성 있어요. 절차 점검 필요합니다. 28일에는 오해 대화 실수에 주의하세요. 속단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1973년생 소띠에게 2025년 12월은 겉은 고요하지만 속은 단단한 달입니다. 축토는 얼어있어도 물을 품고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을 길러냅니다. 지금의 정적은 멈춤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자월의 물은 생각을, 축토의 흙은 실천을 이끕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실현 가능한 통찰이 태어납니다. 얼어붙은 강은 봄이 오면 반드시 흐릅니다. 당신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느림은 복이며 기다림은 행운입니다. 이 달의 조용함 속에서 이미 다음 계절의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1985년생 소띠 2025년 12월 운세.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물길이 흐르는 달. 총운. 1985년생 소띠에게 2025년 12월은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물길이 흐르는 달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개수, 달의 기운은 자수, 그리고 당신의 본기는 축토죠. 겉으론 차갑고 고요하지만 그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월은 겨울의 중심이자 수기가 극에 달한 달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지만 물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그 물과 닮아 있습니다. 겉으론 평온하지만 내면에서는 다음 계절을 위한 계획이 자라고 있습니다. 초순에는 피로감과 혼란이 함께 찾아옵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잦아드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체가 아니라 정리의 신호입니다. 흙은 고요해야 기운을 품을 수 있고 멈춤 속에서만 다음 싹이 준비됩니다. 이 시기에는 서두르지 말고 일상의 리듬을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산책, 차 한 잔, 조용한 시간, 이 단순함이 복이 됩니다. 중순이 되면 기운이 전환됩니다. 14일은 막혔던 일이 풀리고 22일 동지는 음이 끝나고 양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어둠이 닿으면 빛이 태어난다고 하죠. 그 말처럼 이때부터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불씨가 돌아옵니다. 그동안 미뤄온 일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의지가 솟을 수 있습니다. 결심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 세운 다짐은 내년 봄에 현실이 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이 차분히 안정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던 시기에서 벗어나 나는 이 길로 간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약점이 아니라 내면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중심은 이미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은 체온 관리가 핵심입니다. 물이 강해지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운의 흐름이 막히기 쉽습니다. 따뜻한 음식, 충분한 수면, 일정한 생활 리듬이 약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늦은 밤의 생각은 피로를 부르니 하루의 마무리는 조용한 명상처럼 가져가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운의 물길이 맑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은 커튼 겨울, 속은 봄의 준비기입니다.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작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재물운. 12월의 재물운은 흐름을 다스리는 달입니다. 자월의 물기운이 강해 돈의 흐름이 빨라지지만 축토의 흙이 단단하면 그 물길은 복이 됩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초순에는 지출이 늘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 연말 행사, 세금 등으로 돈이 빠져나가지만 이 시기의 지출은 대부분 관계를 정리하고 운의 순환을 만드는 의미 있는 소비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이유 있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감정적인 소비는 물을 탁하게 만듭니다. 중순 이후부터 재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14일, 20일, 30일은 재물의 길일입니다. 14일에는 미뤄진 수입이 들어오고 20일 동지에는 내년의 예산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운의 방향을 정하는 날입니다. 30일에는 결산과 점검의 복이 들어오며 그동안의 수고가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후반부엔 귀인으로 인한 재물운이 강해집니다. 오래된 인연, 거래처 혹은 가족을 통해 뜻밖의 제안이나 조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띠에게 12월의 귀인은 화려하지 않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 실제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주의할 날은 10일과 18일입니다. 이날엔 판단착오나 계약 착수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루만 미루세요. 이 한 번의 쉼이 복을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재물운은 빨리 버는 돈보다 오래 남는 돈입니다. 흙은 서서히 쌓이지만 그만큼 단단합니다. 당신의 성실한 관리가 내년의 복을 부를 것입니다. 사업 직장운. 이 달의 1호는 신뢰로 완성되는 달입니다. 자월에 물은 일을 느리게 하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당신의 꼼꼼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소띠는 원래 속도보다 신뢰로 평가받는 사람이죠. 초순엔 업무가 많고 결산 일정이 겹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력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미 신뢰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중순엔 상황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14일과 22일엔 상사의 신뢰를 얻거나 보너스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꾸준함이 빛나는 시점입니다. 20일 이후에는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제안은 내년 23월의 기회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판단만 명확히 하세요. 사업자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확장보다는 구조점검, 신뢰 정비가 복입니다. 세금, 계약, 거래처, 문서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작은 실수를 고쳐두면 내년 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24일과 28일은 주일입니다. 일정 혼선, 오해, 서류 실수가 생기기 쉬운 날이니 모든 일을 문서로 남기고 감정적 판단은 피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1호는 조용한 신뢰의 시간입니다. 겉으론 단조롭지만 그 속에서는 평판과 기회가 자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애정운. 이 달의 관계운은 감정의 온도를 맞추는 달입니다. 물기운이 강하면 감정의 깊이는 깊어지지만 표현이 느려져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말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행동이 복입니다. 식탁 위의 대화, 짧은 산책, 작은 도움 하나가 가족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20일 이후엔 가족 간 오해가 풀리고 감정의 벽이 자연히 녹습니다. 연애운은 초반엔 냉각, 후반엔 회복입니다. 동지 이후에는 감정의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싱글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속에서 인연이 피어날 수 있고 커플은 오해가 풀리며 신뢰가 깊어집니다. 26일은 관계 회복의 날이니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사회적 관계에서는 과거 인연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그 인연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월의 물기운은 과거의 관계를 되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엔 감정보다 이해, 속도보다 진심이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달의 인간관계운은 조용한 대화 속의 회복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느리게 그러나 깊게 전해집니다. 마무리. 1985년생 소띠에게 2025년 12월은 겉은 겨울이지만 속은 봄이 자라는 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느림이 내년의 속도를 만들고 당신의 침묵이 내년의 복을 부릅니다. 축토의 사람은 한번 다져진 길 위에서 오래갑니다. 당신이 지금 닦는 이 길은 내년 한 해의 복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겨울의 흙은 차갑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깨어납니다. 지금의 당신이 바로 그 흙입니다. 고요 속에서도 성장 중인 당신의 12월, 이 달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12월의 마무리 인사. 12월의 소띠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 흙의 사람에게 겨울은 멈춤이 아니라 숨고르기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그 땅 아래에선 이미 다음 계절이 자라고 있죠. 올해 내내 소띠의 삶은 성실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느리고 답답하고 때로는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야말로 복의 뿌리였습니다. 조용히 쌓인 당신의 진심과 책임감은 내년 봄이 오면 반드시 그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12월은 정리의 달이자 균형의 달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흙은 자신의 자리를 다시 다잡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빠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느리게 흘러도 진심이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복의 방향입니다. 잠시 멈춰서 올해의 나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해낸 일, 견뎌온 날, 지켜낸 약속들. 그 모든 순간이 내년의 복으로 이어질 씨앗입니다. 소띠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밟으며 결국 자신만의 단단한 길을 완성하는 띠입니다. 지금의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겨울의 흙 속엔 이미 봄이 자라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르고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운수 좋은 날은 이 말씀으로 소띠의 12월 운세를 마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쌓인 시간만큼 내년에는 더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겨울이 따뜻하길, 그리고 내년의 봄이 밝게 열리길 바랍니다.